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에디터입니다. K리치 위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목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시장부터 시작을 할까요? 지난주 K리치 시장 어땠나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네. 지난주에 이제 거의 한 석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뭐 사실 지지난주에 소폭의 플러스 흐름을 보인 것도 사실 뭐 되게 호재가 있다거나 좋은 재료가 있어가지고 올랐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주도 그 기존에 이제 리츠 시장이 안고 있던 뭐 부정적인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게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낙폭이 크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0.18%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뭐 부진했던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종목별로도 약간 엇갈렸거든요. 삼성 FN리츠가 뭐 기사에도 썼지만 거의 일주일간 5%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네. 삼성 FN리츠가 많이 좀 주도를 했었고, 뭐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마이너스 0.18%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D&D 플랫폼 리츠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 지난주에 저희가 뭐 사실은 K리치 위클을 올렸을 때 네. 이 댓글에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밝혔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네. 기관 투자자들도 좀 많이 이렇게 D&D 플랫폼 리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줬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디벨로퍼 기반의 리츠이기 때문에 네. 어떤 모회사와 어떤 투자자 간의 네. 이해관계 충돌, 이 부분을 잘 조율하고 있느냐,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해왔고, 네. 그래서 이제 D&D 플랫폼 리츠가 뭐 사실 IR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한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이 이제 뭐 삼자 배정 증자랑 전환사채 발행 계획 관련해서 이제 이들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 주가가 3,300원에서 5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정하기 전에도 뭐 이 수준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주들이 반발이 되게 심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도 되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반대하는 분들 많고, 네네. 기관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좀 뭐 홈페이지라던가 이렇게 개인 주주들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당연히 좀 그 가격에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원론적으로 이게 맞죠. 너무 좀 무리한 게 아니냐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D&D 플랫폼 쪽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출발한 거는 이제 500억 원대 브릿지론 상환인데, 이게 기존에 브릿지론 했을 때가 4%대 금리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려고 하면은 그 최소한 7, 8%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AMC 쪽에서도 증권사 통해 가지고 조달이나 이런 것도 알아봤었고, 그러니까 주주들이 뭐 회사채나 전단체나 이런 거 왜 안 하고 그렇게 하냐. 결국에는 D&D 쪽에서도 이게 배당 방어 관점에서 보면은 리파이낸싱보다는 이게 증자랑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기회비용을 판단해가지고 결정한 거다 보니까, 물론 자본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주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당연히 누가 봐도 있죠, 이거는. 근데 이게 뭐 실익을 따지면은 사실 극단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예요. 리파이낸싱을 했을 때의 배당이 떨어지는 게 크냐, 아니면은 자본확충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배당금을 막는 게, 그 떨어지는 걸 막는 게 더 크냐, 뭐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김평호 에디터가 지금 얘기한 얘기는 뭐 어쨌든 물론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D&D 플랫폼 리츠니까 네. 투자자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실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 두 곳과 얘기를 해봤어요. 네. 이제 D&D 플랫폼이 이제 투자한 곳들인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의견이 좀 거칠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기관 투자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현재 이제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고, 네. 이제 금리 비롯해서 요동이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그런 이제 자본 조달의 이슈가 항상 있고, 되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건 맞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어떤 이제
뭐 얘기하는 부분은 이건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자산을 편입할 때 그 자산을 편입하는 어떤 기준이나 가격이 이제 투자자에 납득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D&D 플랫폼 리츠가 처음 상장할 때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보니까 D&D 플랫폼 자산 편입 관련 내용도 요즘 몇 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가 이제 명동에 있는 네. 빌딩이고 그거는 뭐 예정대로 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할 때 또 당연히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보면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오피스 있잖아요. 이번에 준공한 거. 타이거. 지난달에 이제 준공 승인한 거. 네네네. 정확한 빌딩명은 스케일 타워고요. 아마 네. 이제 커서 스케일 타워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 D&D 플랫폼이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도로 보면 편입을 못할 가능성이 커요. 이 현대차가 이제 그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D&D 플랫폼 리츠와는 이제 그런 가치 투자하는 구조를 논의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듣기도 들었고 들은 내용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게 맞고 음. D&D 플랫폼 리츠에서도 사실 좀 당황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은 IR 자료에 그쵸. 수차례 등장했던 자산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뭐 어쨌든 D&D 입장에서 그런 플레이를 하면은 당연히 SK D&D가 그런 결정을 하면은 D&D 플랫폼 리츠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고 뿔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참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이제 거론되는 가격이 네. 3.3제곱미터당 이제 5,200만 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강남 오피스에 이제 5천만 원을 넘은 사례도 없어요. 당연히 최고가인데,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한국의 최고가인데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이건 뭐 현대차에서 이 정도 의사결정이면 되게 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인수 이제 강한 거잖아요. 네. 또 이제 SK D&D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유동성 지금 확보도 중요하고, 예, 그래서 또 팔겠다는 의지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선순위는 D&D 플랫폼 리츠였죠. 근데 현대차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그쪽을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D&D 플랫폼 리츠가 인수하겠다고 한 이제 D&D 어떤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실성도, 불확실성도 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투자자들이 화난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D&D 플랫폼 리츠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네. 5월에 주주총회 열리면은 그때 정말 최악의 경우는 부결이 날 수도 있어요. 다수의 주주가 반대를 하면.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 이 뭐 제도 개선이 있네요. 사후에서 사전관리 체제로 개편 추진한다고.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제 뭐 리츠 AMC가 했던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그 관리 감독 체계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를 앞단으로 그냥 네네. 옮겨가지고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게 예전에도 고병기 에디터가 예전에 썼던 기사로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현실이랑 약간 동떨어진 네네. 뭐 처벌이라던가 뭐 이런 류의 일들을 이게 막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저도 이게 발표가 월요일에 났었는데 네네. 화요일에 제가 점심 때 만났던 분이 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하나의 얘기도 오간 게 아니라 그날 처음 이제 미팅을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이거는 좀 그때가 킥오프였으니까 얘기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고 구체화가 되면은 한 번 더 다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리츠 이제 제도가 뭐 AMC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건 맞아요. 이제 같은 일을 하는 부동산 펀드에 비해서 불편한 건 맞는데, 한편은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이게 물론 국토부도 이제 좀 더, 아니면 이런 관리 당국도 좀 더 이해를 해야겠지만 리츠 AMC들도 노력이 좀 필요해 보여요. 특히나 이제 보면 해외 부동산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한동안 그렇죠. 이제 또 국내 자산을 담기 어렵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저는 오히려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해외 리츠 자산을 편입해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언젠가는 가야 될 어떤 그런 흠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준비가 충분히 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이게 사실 나온 거는 뭐 홈페이지랑 우편이랑 리츠 정보 시스템 이렇게만 나왔는데, 사실 전자공식, 그러니까 다트랑도 엮여가지고 네네. 저희가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제대로 이게 공시되고 있는 게 맞는지, 네네. 뭐 운영력이 바뀌는 네.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쵸.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좀 보강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여기서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보면 최근에 운용력 이슈가 있는 이제 그 리츠 MC 꽤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신기하게 보면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신기하게도 그런 리츠 주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들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좀 그 운용력 이슈가 있는 리츠들이 저희가 보기엔 티가 나요. 예, 지금 관리하는 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자산 편입 유증에 있어서 네. 이게 좀 티가 많이 나거든요. 운용력에 대한 이슈는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네. 신한알파 리츠 유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구주주 청약을 했고 네네. 아마 오늘 중에 그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도 결과가 네.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아 그런가요?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있는데 야 그래요? 네. 아 하긴 좀 기관들이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음. 보면은 음.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네. 과정에서 이제 네. 구주주들은 이제 화가 날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근데 역으로 따지면은 아 그쵸. 이게 또 신주인수권 거래 흐름을 봐도 신주인수권 가격도 되게 많이 올랐고 실제로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을 되게 많이 샀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물론 결과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 이게 참 주주가 다양한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다, 좋다는 거는 어찌 보면 말씀하신 새로 들어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되게 좋은데 네. 기존 주주들은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특히 증자에 참여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지난주에 한두 개를 더 얘기해 보죠. 일단은 이제 비슷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K-리츠 플레이트 투 퀄러티에 대한 어떤 준비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뭐 새로운 전략 주간 리츠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네.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글로벌 리츠들이 최근에 변화가 엄청 많거든요. 이제 뭐 한국은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피스 시장의 변화 때문에도 이제 오피스 리츠들의 대응도 많고 또 이제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M&A나 어떤 섹터 간 결합이라든지 이런 다른 신규 시장 진출 통해 가지고 변화를 많이 모색하는데 이제 한국 리츠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요즘 가끔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금리 이슈에 다 이렇게 현안이 돼 있다 보니 이것도 중요한데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얼마나 좋은 포트폴리오를 매력적으로 갖췄냐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피스만 놓고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한국은 오피스가 아직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다만 한국도 이제 지금 이제 리츠가 담고 있는 오피스들이 상당히 구축이고 또 계속 신축이 늘어나게 되면 플라이트 투 퀄러티라고 이 양극화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상장 리츠의 오래된 오피스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이 좀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에도 하는 오피스 리츠가 이제 그런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IR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고 어떤 새로운 어떤 오피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과 손을 잡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다른 리츠들도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지난주에 만났던 그 리츠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은 아닌데 네네. 그 업계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지인이 이제 모 리츠의 이제 운영력이고 하니까 이번에 IR 자료에 이제 새로운 전략이나 네네네.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냐 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일단 IR이니까 뭐라도 이제 투자자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이게 가볍게 그냥 농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진짜로 네. 리츠가 온전히 그 힘을 쏟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과도 아마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시급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은 이제 오피스가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SL 그린이나 보네이도 이제 보스턴 프로퍼티 같은 데가 뭐 라이프 사이언스나 주택도 하고 이제 다양한 하는데 아직은 뭐 너무 좋잖아요. 네. 분명히 아직은 이제 좀 이제 소극적인 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김시목 에디터가 쓴 것 중에 새로운 전략, 새로운 길이라는 것도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대표적인데 해외 비중이 높은데 앞으로는 해외보다는 국내랑 뭐 코리빙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데 네. 뭐 실제로도 이제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도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투자자 못지않게 리츠 운용회사들도 제대로 좀 잘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